자, 2023년 2급 스포츠 지도자 필기시험 스포츠 사회학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번부터 5번 문항까지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문제 풀이에 앞서서 우리 스포츠 사회학에서 나타나는 필기시험 출제 기준 및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출제하는 주관 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홈페이지 상에 시험 범위라고 할 수 있는 출제 기준 및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스포츠 사회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 어떻게 보면은 시험 범위라고 할 수 있는 이 주요 항목과 세부 항목을 잘 이해하고 각각의 문항들이 어디에서 출제가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스포츠 사회학의 이해에서는 스포츠 사회학의 이해,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을 담고 있고요. 두 번째, 스포츠와 정치 파트에서는 스포츠와 정치의 결합, 스포츠와 국내 정치, 스포츠와 국제 정치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스포츠와 경제에서는 상업주의와 스포츠, 스포츠 메가 이벤트의 경제. 네 번째, 스포츠와 교육에서는 스포츠의 교육적 기능, 한국의 학원 스포츠라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스포츠와 미디어에서는 스포츠와 미디어에 의해 스포츠와 미디어의 상호 관계를 담고 있고요. 스포츠와 사회 계급 및 계층에서는 사회 계층에 의해 사회 계층과 스포츠 참가, 스포츠와 사회 계층 이동을 담고 있고, 스포츠와 사회화에서는 스포츠 사회화의 의미와 과정, 스포츠로의 사회화와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 스포츠를 탈사회화와 재사회화의 일련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스포츠와 일탈에서는 스포츠 일탈의 이해, 스포츠 일탈의 유형을 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미래사회의 스포츠에서는 스포츠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스포츠 세계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출제 기준과 항목을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해서 전체적인 구조, 그림을 잘 그린 후에 그 아래에다가 내용을 추가해 나가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포츠 사회학에서는 특히나 스포츠와 사회이론, 구조기능주의가 있을 수가 있겠고, 갈등이론, 상징적 상호작용 등등과 같은 사회이론을 기반으로 다른 영역, 교육이라든지 정치, 경제 이런 영역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스포츠 사회학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각 단원에서 학습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가지 사회적 상황으로 스포츠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이슈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여러가지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본격적인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입니다. 보기에서 스포츠의 교육적 순기능으로만 묶인 것은 기억, 학교와 지역사회의 통합, 니은 평생체육의 연계, 디귿 스포츠의 상업화, 리을 학업활동의 격려, 미음 참여 기회의 제한, 비읍 승리지상주의.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비교적 상대적으로 좀 쉬운 문항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네, 여러분들도 쉽게 찾을 수 있다시피 기억과 니은과 리을이 바로 교육적 순기능에 해당이 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디귿과 미음과 비읍은 스포츠의 교육적 역기능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적 순기능과 교육적 역기능은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되는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출제는 4부 2장에서 나왔던 스포츠의 교육적 기능에서 출제가 된 문항이고요. 난이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우 낮은 난이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포츠의 순기능에 대해서는 전인교육, 사회통합, 사회선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전인교육에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학업활동의 격려, 사회화 촉진, 정서, 순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사회통합에서는 학교 내 통합, 그리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통합, 그리고 사회선도는 여성의 권리의 신장, 장애인의 적응력 배양, 평생체육의 조장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역기능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교육 목표 결핍, 부정행위 조장, 편협된 인간 육성. 그 중에 교육 목표 결핍은 여기서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승리지상주의, 참여 기회의 제한, 성차별 등과 같은 내용을 좀 담고 있고요. 부정행위 조장에서는 여기 디귿에 나와 있는 스포츠의 상업화, 그리고 위선과 착취, 일탈 조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협된 인간 육성에서는 독재적 지도자, 비인간적 훈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쉬운 문항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문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서 코클리의 상업주의에 따른 스포츠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라고 문항이 나와 있고요. 자, 보기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스포츠 조직의 변화. 스포츠 조직은 경품 추천, 연예인의 시구와 같은 의전 행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예, 맞는 말이고요. 두 번째, 니은. 스포츠 구조의 변화. 스포츠의 심미적 가치보다 영웅적 가치를 중시하게 되었다. 자, 이 내용은 구조의 변화라기보다는 내용의 변화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디귿. 스포츠 목적의 변화. 아마추어리즘보다 흥행에 입각한 프로페셔널리즘을 추구하게 되었다. 맞는 말이고요. 리을. 스포츠 내용의 변화. 스포츠 프로농구의 경우 전 후반제에서 쿼터제로 변경되었다. 자, 요거는 내용의 변화라기보다는 구조의 변화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을 고르면은 기역과 디귿이 되니까 정답은 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 1번 문항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 상업주의에 따른 스포츠의 변화에 대한 이 내용을 좀 숙지를 하고 있었다면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상업주의와 스포츠 변화에 대한 내용으로 출제를 한 문항이고요. 출제 항목으로서는 3부 1장에 나와 있는 상업주의와 스포츠에서 출제를 한 문항입니다. 난이도는 뭐 이렇게 아까 1번 문항보다는 다소 어려울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중하 정도 되는 반드시 맞춰야 되는 그런 문항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상업주의와 스포츠의 변화에는 여기 보기에 나와 있던 것처럼 스포츠 목적의 변화, 스포츠 내용의 변화, 스포츠 구조의 변화, 스포츠 조직의 변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스포츠 목적의 변화는 뭐 이렇게 상업주의로 인해서 이제 뭐 그 순수한 그 스포츠 활동에 대한 가치가 점차적으로 퇴색되고 이로 인해서 흥행에 입각한 프로페셔널리즘을 추구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스포츠 내용의 변화는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관중들이 경기력이나 복잡한 전략보다는 화려한 운동 수행 능력, 뭐 농구에서 덩크슛이나 아니면 뭐 축구에서 바이시클 킥과 같은 이런 화려한 기능에 더 열광을 하게 됨으로써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심미적 가치보다는 영웅적 가치를 조금 더 이렇게 추구한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스포츠의 구조의 변화에서는 스포츠의 기본적인 구조에 상업주의가 많은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지만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스포츠 규칙을 변화해 나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뭐 대표적인 예로 그 농구에서 이제 전후반제에서 쿼터제로 바뀐 것, 그리고 유도복이 옛날 다 흰색이었는데 흰색과 이렇게 청색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 그리고 탁구공이 흰색에서 황색으로 바뀐 것,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스포츠의 구조의 변화 해당하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스포츠 조직의 변화는 내면적 성격보다 경기 외적 요소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중들의 동원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스포츠 이벤트를 다양하게 이제 구경거리화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스포츠 조직이 많이 변화된 사례로 볼 수가 있겠고, 뭐 대표적인 예로 뭐 치어리더가 이렇게 응원을 유도하는 것, 그리고 뭐 경품 추첨하는 것, 그리고 연예인들이 와서 프로 야구에서 시구하는 것, 뭐 초대 가수가 와서 공연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스포츠 조직의 변화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상업주의와 스포츠 변화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알고 있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3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스포츠 세계화의 원인은, 보기, 코먼웰스 게임은 영연방 국가들이 참가하는 스포츠 메가 이벤트로 영연방 국가의 통합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영국의 스포츠로 알려진 크리켓과 럭비는 대부분 영국의 식민지였던 영연방 국가에서 인기가
있다라고 보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제국주의, 2번 민족주의, 3번 다문화주의, 4번 문화 상대주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이제 영국이 다른 나라들을 식민 통치를 해서 이제 제국주의 시대를 열었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정답은 제국주의라고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내용이고요. 민족주의는 이렇게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키는 것을 바로 우리는 민족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다문화주의는 하나의 국가에서 또는 하나의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들이 유입이 돼서 다양한 형태의 문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바로 다문화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화적 상대주의는 다른 문화와의 비교를 통해서 서로 간에 그 문화를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는 그런 것들을 바로 우리는 문화적 상대주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스포츠 세계화의 원인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제국주의, 뭐 민족주의, 종교, 테크놀로지의 발달, 변화 이런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지금 보기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제국주의는 근대 이후에 식민지를 건설하려는 뭐 서구 열강들,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겠죠. 대상 국가의 국민들을 동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스포츠를 다양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근대 스포츠가 특정 지역과 국가를 넘어서 다른 국가로 전파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민족주의입니다. 세계화 현상의 하나로서 대형화된 스포츠 경기는 국가주의적 공동체를 결속시킴과 동시에 그들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월드컵이나 올림픽, 뭐 아시안 게임과 같은 이런 그 스포츠 메가 이벤트에서 국기를 달고 해당 나라의 소속으로 경기에 참여하는 것이 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종교는 선교를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새로운 종교에 대한 이질감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 필요했는데, 이때 스포츠는 종교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근대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종교 전파를 통해서 이제 YMCA가 이렇게 그 종교와 이런 스포츠를 같이 이렇게 전파를 했던 우리나라의 사례도 분명하게 제시가 되어 있죠. 다음으로 이제 테크놀로지의 발달, 변화는 미디어, 통신, 교통 등을 통해서 스포츠를 세계화시켰으며 국제적으로 스포츠가 갖고 있는 영향력을 다양하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30년 전, 40년 전만 하더라도 지구 반대편에서 있는 뭐 EPL 경기를 우리나라가 생중계로 볼 수 없었겠지만, 지금은 통신이 발달함에 따라서 언제나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경기를 시청할 수가 있겠고, 또 교통이 발달됨으로써 먼 영국이나 뭐 브라질, 뭐 미국까지도 하루 안에 이렇게 그 교통 비행기를 통해서 방문해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발달이 되었다. 그래서 스포츠가 세계화되었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쉬웠죠. 그래서 난이도는 매우 낮은 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출제 항목은 9부 2장 가장 마지막 단원입니다. 스포츠 세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세계의 원인으로서 이런 네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고, 보기에서 이 제국주의라는 정답을 유추해낼 수 있느냐가 이 해답을 도출해내는 관건이 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 문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해당하는 캐년이 제시했던 스포츠 참가 유형은 무엇일까요? 라고 나와 있고요. 보기는 특정 선수의 사인볼 수집, 특정 스포츠 관련 SNS, 특정 스포츠 물품에 대한 애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애시당초의 정답은, 일단은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답은 2번, 3번, 4번, 그러니까 일탈적 참가를 제외하고 모두 정답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캐년이 제시했던 스포츠 참가 유형은 행동적 참가, 인지적 참가, 정의적 참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근데 세 가지 모두 인정을 받았는데, 원래 출제자의 의도는 정의적 참가를 정답으로 하는 그런 이제 문제를 출제를 하고 싶었으나,
이제 그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모두 어떤 행동적 참가라든지 인지적 참가가 모두 이렇게 그 담겨 있다고 본 거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스포츠 관련 SNS를 한다든지 뭐 물품에 대한 애착을 보이고 사인볼을 수집하는 것이 행동적 참가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SNS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인지적 참가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2번, 3번, 4번을 모두 정답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해당 문제는 이제 7부 2장에 나와 있는 스포츠로의 사회화와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 중에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난이도는 사실 뭐 이렇게 그 뭐 어렵지는 않았는데 이제 뭐 그래도 이제 한 중간 정도의 난이도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캐년이 제시했던 스포츠 참가 형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동적 참가와 인지적 참가, 정의적 참가가 있는데 행동적 참가는 사람들이 스포츠라는 맥락과 관련된 다양한 지위와 규범을 이행함으로써 스포츠에 실질적으로 참가하는 형태를 바로 행동적 참가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뭐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동호인이라든지 선수, 감독, 심판, 해설자 등등과 같은 많은 사람들, 실질적으로 참가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행동적 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인지적 참가는 스포츠 활동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 스포츠와 관련된 사건이나 운동선수의 생활, 그리고 팀이나 개인의 기록 등을 학교, 사회기관, 미디어를 통해 획득하는 형태, 바로 인지적 참여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이제 SNS 활동 때문에 인지적 참가도 정답 처리를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정의적 참가는 실제 스포츠 상황에 참가하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특정 선수나 팀 또는 경기 상황에 대해 감성적 성향을 표출하는 행동, 뭐 사인볼을 수집한다든지 물품에 애착을 보인다든지 뭐 SNS나 댓글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참가하는 것을 바로 우린 정의적 참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제자는 정의적 참가 하나만을 정답으로 생각을 하고 출제를 했으나 그 안에 행동적 참가와 인지적 참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 3, 4번을 모두 정답 처리한 문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구투만이 제시했던 근대 스포츠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이었고요. 보기는 기억, 국제 스포츠 조직은 규칙의 제정, 대회의 운영, 종목 진행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니은, 투수라는 같은 포지션 내에서도 선발, 중간, 마무리 등으로 구분이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업 같은 경우에는 관료화에 해당이 됩니다. 스포츠를 관리하는 체계가 고도로 조직화된 것을 말하며 분업, 지위에 따른 행동 규정과 절차, 효율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가진 관료화가 바로 이제 기업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니은 같은 경우에는 같은 투수이긴 하지만 포지션 내에서도 이제 다양한 형태로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바로 전문화가 되겠습니다. 근데 스포츠에서는 스포츠를 전문으로 하는 직업 스포츠 선수가 등장하였다는 점과 종목별 역할 분담에 따른 포지션별 전문 선수가 등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 관료와 전문화가 되겠습니다. 자, 해당 문항은 근대 스포츠의 특징, 구투만이 제시했던 근대 스포츠, 뭐 교재에 따라서는 현대 스포츠의 특징이라고 표기하는 교재도 있습니다. 자, 유사한 내용이고요. 1부 1장에서 스포츠 사회학의 의미 라는 항목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난이도는 다소 이제 그 보기 있는 내용 자체를 좀 해석해야 되는 그런 문항이었기 때문에 중간보다는 약간 어려웠다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중상 정도의 난이도로 저는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어야 될 것은 구투만이 제시한 근대 스포츠의 특징을 명확하게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일단 세속주의, 평등성, 전문화, 합리화, 관료화, 수량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록 추구, 이렇게 7가지의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해 놓았다가 유사한 문제가 나오면은 반드시 맞출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자주 출제되는 이제 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5번까지 문항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그 다음 영상에서는 기출문제 6번부터 10번 문항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